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베오의 CFO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FDA에서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을 미슬리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HLB랑 비슷한 것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와중에 자금을 모집했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것은 이제 란셋입니다. 란셋은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인데, 여기에 티보자닙이 실렸습니다. 소라페닙이랑 직접 비교한 임상인데요. 요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티보3입니다. HLB의 아파티닙도 란셋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티보자닙도 리보세라닙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좋은 내용은 또 한없이 좋고 또 안 좋은 내용은 한없이 안 좋아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은 진짜인데 뭔가 FDA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좀 있다. 임상시험들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약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임상시험 설계의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임상 전략의 문제인지 뭔가 잘 나가다가도 한번 삐끗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안 좋다라고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약은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된 임상시험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게다가 티보자닙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죠. 차라리 유럽에서 승인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럼 유럽에서는 이게 약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톨러러블 하니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특히 신약개발 회사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꿈을 먹고 자라고 또 공포로 인해서 폭락하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감정이 극단적이거든요. 소라페닙 대비 효과가 좋다, PFS가 월등히 잘 나왔다, 그러면은 무적의 신약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는 것을 보면 또 한없이 사기 같고, 란셋을 보면은 꿈의 신약 같고, 요 기사를 보면은 사기 같고, 꿈의 신약, 사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설 길었는데, 자, 내용을 이제 이어서 가면은, 아베오가 2013년에 IPO를 했습니다. 5,300만 달러를 확보했는데요. 뭐 대략 500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FDA로부터 2012년에 추가적인 임상 권고를 받았는데, 자, 그거를 숨기고 2013년에 IPO를 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임상시험은 수행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FDA에서 권고했던 어디셔널 트라이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에 리젝트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티보자닙은 FDA 승인 거절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2012년에 FDA로부터 티보자닙의 약에 대한 어디셔널 트라이얼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임상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승인해줄게 했는데, 그 임상시험은 뭐 시작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행이 되지 않았고, 2014년에 FDA는 추가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거절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3년 제뉴얼이니까 1월달이죠. FDA 승인 거절 나오기 전일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IPO를 해서 5,300만 달러를 자금 조달한 겁니다. 이 어디셔널 트라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숨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CFO가 미스리딩 인베스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중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 약은 진짜인데 FDA가 추가 임상을 요구했으니까 진짜 아닌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FDA에서 추가 임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면은 뭐 추가 임상을 권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절을 하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추가 임상을 하면은 그게 곧 승인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거로 의미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보통 신약 개발은 10년이 걸립니다. 뭐 1,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한 10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1년, 2년 더 연장된다.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일단 던지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이제 NDA 신청하고 승인 시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못 찾습니다. 회사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추가 임상 하면 되지, 승인 거절도 아니잖아요. 추가 임상을 해서 가져오라. 근데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투자자들한테 좀 알리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안 알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이유가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다리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추가 임상에서 추가 자료를 가져갔는데 또 FDA에서 이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가져와라, 다른 것도 가져와라 하다 보면은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13년에 승인 거절 당했는데, 추정해보건데 2017년에는 유럽 승인을 받았잖아요. FDA도 진행하면서 유럽으로 승인을 먼저 받아버리는 걸로 전략을 바꾼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FDA 재도전하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7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아베오의 CFO인데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전 CEO도 전 CMO도 같이 스킴으로 프라우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죠, 사기. 그러니까 FDA에서 추가 임상을 요구했는데 또 숨기고서 IPO에서 자금 조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들을 미슬리딩해서 사기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고 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CEO, CFO, CMO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CMO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랑 회사 임원진들이랑 연결시켜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디컬 오피서이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CMO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임상 경험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CRO한테 업무를 맡긴다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랑 CRO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게 CMO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CMO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같이 이제 엮여서 이렇게 기소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었습니다. 자, 앞에 두 명의 임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CFO의 존스턴이라는 사람이랑 CEO를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8만 달러랑 5만 달러 벌금을 물었고,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뭐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 임원 개인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이런 거 공공연하게 알려서 또 좋을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알리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회사가 뭐 민감한 문제로 우리 임원들이 벌금을 받았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 성명조차 발표를 안 한 것 같고, 자, 이 사건들에 대해서 SAC의 한 디렉터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회사는 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듯이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특히 진짜 글로벌 회사 아니라면은 대부분 뭐가 조금 잘못되면은 그거를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뭐 진짜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제약 바이오에게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요. 특히 이제 승인 가능성이랑 FDA에서 어떠한 이제 코멘트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중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 현실적으로는 행동 유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이제 제도들,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지면은 투자자들에게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FDA도 밝히려고 하지 않고 SAC도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밝혀되는데 회사가 그걸 밝힐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숨기다가 기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러한 흐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임원 개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이고, 성공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된 회사들도 많습니다. 전임상에서 실패한 줄 알았다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성공과 실패는 뭐 한 끗 차이다, 회장님과 사기꾼은 한 끗 차이다,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아베오가 FDA에서 추가 임상을 요구했는데 그걸 숨기고 IPO를 해서 5,300만 달러를 자금 조달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또 기소를 당했다는 것도 살펴봤었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임상 결과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미스리딩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